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포인트 쏙쏙. 오늘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김태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궁금한 게 치아 사이에 음식을 끼는 경우가 나이 들면서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쑤시개 그때 쓰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식사하시고 나서 이쑤시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치아 사이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잇몸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에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가늘게 되어 있으면서 치아에 해로운 작용을 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이쑤시개보다는 치실을 사용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그러니까 이쑤시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치실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쑤시개는 전봇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봇대요? 네. 예. 전봇대를 사용해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치아 사이에 끼워 넣는 게 되니까 시원하실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실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맞습니다. 치실은 치과에서 추천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쑤시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케일링을 자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스케일링 자주 하시면 기본적으로 치태와 치석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그렇게 자주 하시다 보면은 치아가 너무 시리다, 치아가 깎여 나가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치아 주위에 치석들이 달라붙어서 치아로 전달되는 외부의 온도 자극들을 차단하고 있었던 상태까지도 돼 있는 상태였는데 스케일링으로 그걸 제거를 해내면 외부 자극이 치아 속에 존재하는 신경에 좀 더 가까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시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염증이 심해서 불어오른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들뜨고 아픈 기분도 또 일시적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 표면에 보호막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스케일링 주기는 어느 정도 추천하십니까? 환자분이 치태와 치석이 생기는 그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가늠을 해봐야 될 텐데 그 상태에 따라서 대개 1개월에서 1년까지도 주기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사람 개인의 그 상태에 따라 좀 천차만별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던데요. 치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고 또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다. 어떤 체질과 연관지어서 어떻습니까? 네, 사람마다 침 분비량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구성 성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음식 종류도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치석이나 충치가 생기는 데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칫솔질과 정기적인 점검이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누런 치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분 누런 치아가 오히려 치주질환 위험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떻습니까? 피부색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듯이 치아 색상도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색깔만을 가지고 치아의 건강도라든지 치주질환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 소주를 한 모금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소독 효과가 있다. 진짜요? 예.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소주가 알코올을 함유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 가능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소독이 된다. 네, 그렇게 소독 효과를 노린다면 소주보다 더 알코올 함량이 높은 위스키나 보드카나 고량주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효과적이라는 건가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건 기본적으로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이라서 사실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소독 같은 개념으로 물론 이런 술 같은 거를 머금고 있는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걸로 해서 치주질환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알코올 종류를 입에 머금고 계시려면 구강 위생을 위해서 나와 있는 구강 양치용액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데 좋은 것들을 놔두고 왜 굳이 술을 머금고 계시려고 하는지 맛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광고에 선전하는 잇몸약들 좀 치주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약만 가지고 치료할 수만 있으면 저희 치과 의사들도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약들이 가만히 보시면 잇몸 염증을 개선할 수 있다, 뭐 치주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치료와 병행을 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약만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기적의 신약이 나오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붓고 시리다고 해서 단독으로 약만 먹어서 이걸 약국에 가서 약만 사가지고 해결하겠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서 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치주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